쥐띠들이 올해 이동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직을 한다는, 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사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올해는 이렇게 이 말에 쥐띠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동 변화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의 용암무당 전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이 1년 우리가 신수를 찍다 보니까 띠가 12개고 선생님은 올해 돼지띠부터 찍어주셔서 마지막 띠가 됐습니다. 나는 아주 띠별할 때가 제일 힘들어. 사실 선생님이 또 이 많은 분들을 띠 하나 가지고 점을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원력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힘이 나는 25년도에 그 본 거를 갖고 데이터를 삼아서 이 사람들이 올해 이렇게 했다 싶어서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사주 명리하고 틀려서 뭐 이렇게 상세하게 말은 못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하고 말을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재미를 보세요. 맞습니다.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국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본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신청을 보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요 우리 12간지의 첫 번째 띠 그리고 우리 띠별운세의 마지막 띠, 우리 쥐띠 분들입니다. 그래, 내가 참 이때까지 항상 쥐띠를 제일 먼저 했는데 쥐가 맨 꼬마리로 왔어.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띠인데, 자기가 좋아해? 네, 이분들 좀 2025년에는 이 해운년하고 운기가 어떻게 통하신 분들이 많을까요? 쥐띠들은 그렇지 뭐. 이게 띠에도 영향이 있지만 또 그 자기 나이대의 운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직히 말해서 말과 쥐는 충이 돌기 때문에 좋은 일이 없어요. 띠로 봤을 때는. 왜 내가 그러잖아. 말은 왜 서서 자냐. 생쥐가 콧구멍으로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말은 두 다리를 뻗고 자질 않아. 서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쥐는 두려울 게 없지. 왜? 말이 도망다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팍팍 밀어붙여야 돼. 주춤주춤하면 안 돼. 아, 오히려 쥐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해운년이라는 그럼 거네요. 부딪히는 거지. 자, 쥐띠 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정보 나가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지. 우선 그럼 또 나이별로 들어가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항상 그렇게 보잖아. 자, 우선 우리 1996년 사회 역군이죠. 31살 되시는 우리 병자생 쥐띠 분들입니다. 자, 우리 병자생 자체 이제 31살로 본다면 이 무당의 신적으로 본다면 이제 운이 갈린다 이렇지. 그러니까 소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인 거지. 이제 30이 되면서 스타트에 들어섰는데, 자, 이 쥐띠들이 올해 이동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직을 한다는, 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사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올해는 이렇게 이 말에 쥐띠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동 변화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돼요. 왜? 그게 올해 운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1살 먹은 쥐띠들은 이동 변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내가 이 관운도 들어왔으니까 승진을 하거나 지동의 부서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바뀌었네 막 이런 거에 짜증났고 스트레스 내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더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 도전하십시오. 오우, 병자생 쥐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근데 그럼 이 나이 때 뭐 혼인이나 아니면 뭐 결혼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뭐 결혼 운도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지. 결혼 운도 들어왔다고 보는데 이제 충이 있으니까 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투닥거리는 일이 많아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지, 결혼보다는. 아, 사람으로 인해서. 그치. 그러니까 이 조금 쥐띠들이 이제 불리하다는 건 뭐냐면 자꾸 주위에 구설이 좀 딴다는 게 나쁘다는 거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 스트레스를 그런 부분에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은 그거고, 운기 자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동, 변화, 변수 이런 거는 본인들한테 좋은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거지. 혹시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뭐 자기가 불안해하잖아. 요즘 사람들은 불안해하니까 한번 그런 사람들은 개개인적으로 뭐 가까운 곳에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면 실수가 없을 것 같아. 좋습니다. 우리 96년 31살 병자된 쥐띠분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1984년생이죠. 이제 43살 되시는 갑자생 쥐띠분들입니다. 쥐띠들이 올해 평균적으로 이 병원연에 운김들은 다 나쁘지는 않아. 운김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개개인마다 이제 부딪히는 일이 틀리다는 거지. 자, 이제 43살 같은 경우는 뜻하지 않는 횡재가 조금 들어와 있는 게 있어. 부모가 나한테 뭘 준다든가 내가 뭘 사놨던 게 터진다든가 뭐 요런 부분에서 뜻하지 않은 횡재가 들어있는 게 43살 쥐띠라고 봐야 되겠지. 오, 횡재. 응.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치. 그럼 그게 금전으로도 이어진다는 건가요? 재물이니까. 부모가 나한테 넘겨주고 부모가 재산을 정리해서 나한테 좀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생기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또 본다면 뭐 이제 직장 같은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래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거 하고 이제 이게 태어난 연, 월, 일시에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예민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조상에 바람이 부는 거야. 이 무당은 신적으로 보니까 그쵸.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동 변화가 급심하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무당들은 사주 명리는 통계로 탁 나온 걸 갖고 떠들지만 이 무당들은 그런 사람들이 못 보는 바람, 조상바람 같은 걸 보기 때문에 요런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좋은 거는 이런 게 좋고 나쁜 거는 또 그쪽에서 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가다가다 발목이 잡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왜? 좋은 거와 안 좋은 거는 항상 같이 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호사다마란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다 그래서 12개가 다 좋지 않고 나쁘다 그래서 12개가 다 나쁘지 않아. 좋은 달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듯이 인생은 그런데 아주 어떤 거를 이런 데서 무조건 점을 보라는 게 아니야. 아주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 그치? 그럴 때 상담을 해서 나의 결정과 이 무당이 본 점과 딱 맞으면 이거는 잴 필요도 없어. 그냥 추진하는 거거든. 그래서 점을 보는 거야, 여러분. 심심해서 점 보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점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 중요한 거 결정할 때 점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럼 좀 궁금한 게 이분들 어떻게 보면 횡재, 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그런 금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금전의 재투자운. 재투자? 그걸 뭐 불려서 문서를 근데 잡는다. 이제 요즘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도 많이 하고 뭐 주식도 많이 하고 요즘 금테크도 하고 막 그러잖아. 맞아요. 그런데 달러도 사고. 그렇긴 한데 이건 이제 시세의 흐름이 있고 주식이라는 것도 솔직히 뭐 지금 뭐 많이 된다고는 하지만 잘 되는 것만 돼. 그렇잖아. 왜 기업이 탄탄한 기업들은 이거 올라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꼴뚜기가 뜨니까 망둥이도 뜬다고 그냥 점삼이사 트는데 작은 돈 갖고 막 그런데 쓸데없는 데다 줘.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라 그래. 차라리 은행에 넣어놔라. 좋습니다. 우리 갑자된 쥐띠 분들 지혜로운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1972년 이제 55세 되시는 임자생 쥐띠 분들입니다. 임자생들도 이제 요즘은 그래. 집에서 먹고 노는 사람이 없다. 여자도 다 맞아요. 돈을 벌지. 그런데 이제 운이 이제 나는 이런 사람들은 소운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사람의 운이라는 건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어. 우리 긴 운을 대운이라 그러고 잠깐 들어오는 걸 우리는 무당들은 소운이라 그러지. 특히 천신당 그런 게 소운이라 그래. 근데 자, 어찌 됐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 뭐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같은 거 여기도 이제 뜻하지 않은 재산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있지. 이제 이 나이 때 뭐 부모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거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숨통이 튄다. 오. 사업하시던 분이 금전이 답답하고 막혀있던 분들은 돈이 튄다는 거야. 금전이 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사업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한테는 돈이 회전이 좀 되니까. 그런데 내가 빌려올 망정 내가 남을 빌려주는 건 하지 말아야 돼. 내가 힘들고 내가 뜻하지 않은 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그쵸. 그렇지? 그럴 때
재테크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 많이 준다고 낼름낼름 갖다가 맥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왜냐면 이런 시국에는 내가 그러잖아. 항상 사기꾼이 들끄는 거야. 사람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도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주 연월이시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돈은 은행에 맡겨라.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거 문서 같은 거를 내가 유산 같은 걸 받거나 이러면 땅을 받든 산을 받든 그건 웃거나라. 아, 쓰지 말고. 팔지 마라. 지금 이 시기에 팔지 마라.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돈은 땡큐지만 돈을 함부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지. 이게 내가 그랬잖아. 항상 좋은 게 오면 나쁜 것도 따라온다고. 이런 거를 생각을 잘해야 돼.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거나 이랬을 때는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본인들이 잘 정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궁금할 때 상담을 하는 거라고 내가 그러잖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사실은 뭐 돈은 들어오는데 이 이직 아니면은 뭐 들어온 돈으로 뭐 내 거를 시작해 본다, 자영업을 한다 이런 분들의 온기는 좀 어떻게 들어올까요? 자 여러분 병원연에도 이게 있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건 없어. 경기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도 그렇고 뭐 경제의 흐름은 별로 좋지 않아. 저 세계적으로 난리니까. 하늘도 뛰었다 내렸다 하고 뭐 금값도 올랐다 내렸다 하고 뭐 주식도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좀 신중함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올해는 GT 여러분들이 뭐가 생긴다 해서 함부로 사업도 있잖아. 잘 되는 것만 잘 돼.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이 건물주들은 안 망하는데 세입자들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는 다시 한번 나하고 뭘 잘 맞나.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란 말이 있잖아. 내가 잘하는 걸 갖고 해야 되고 시장 조사도 잘해야 되고 하는 거. 요즘 식당 같은 거 뭐 고깃집 모든 게 다 체인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큰 돈 들여놓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할 때 신중을 더 해. 뭔가 창업하고 이러는 것도 시절에 맞게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 좋습니다. 우리 임자생 GT분들 선생님 말씀 듣고 조금 지혜로운 판단, 조심스러운 판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960년 이제 67세 되시는 우리 경자생 GT분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띠별을 봐주다 보면 참 힘든 띠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25년을 무당 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모든 띠의 60세들이 60세가 넘은 띠들 이 띠들은 참 고난이 많아. 그러니까 경자생 같은 쥐띠들 중에서 경자생들이 좋은 사람보다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지. 그리고 경자생들은 여자들은 노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하다못해 분식집이라도 하고 호떡집이라도 하는 게 경자생들이거든. 그런데 뭐 장사를 한다 그래서 옷 장사도 하고 뭐 밥 장사도 하고 술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버티고 했던 자체가 병원연 자체가 막 터지는 거잖아. 그치? 그쵸. 갑자기 뻥뻥 터져.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신용 같은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가 모르게 이렇게 아래 위턱을 잘 맞고 나왔던 것들도 뻥뻥 터져갖고, 관제 같은 거에 휘말릴 수 있고, 부설이 따를 수 있고, 그러니까 쥐띠들 중에 최악의 경자생이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에 쪼들이고 자영업을 하면서 그냥 남의 돈으로 이렇게 사업을 벌린 사람들은 올해 내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만세를 부르든가 네.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니까. 다 터져.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답답한 형국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앞을 봐도 답답하고 뒤를 봐도 답답한 게 경자생들이야. 우리도 쥐구멍에 해 뜬다고 하잖아요. 이분들 좋은 소식은 없나요, 선생님? 나는 이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이 뭔가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다 빨리빨리 터트리는 게 상책이다. 고름이 잘 안 되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꾸려가야지. 이게 하다 보면 이자에 죽고 그치? 거짓말만 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런 형국이야.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관제까지 엮인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관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는 게 문제인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힘든 일 있으면 요즘 좋잖아. 시국이 이래서 뭐 파산 뭐 회생 이런 방법이 많잖아. 이런 쪽으로 막 얼렁얼렁 헤쳐나가서 얼렁얼렁 정신 차리고 해야 돼. 금방 70대요. 이제 그래서 내가 60이 넘으면 가진 걸 잘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야. 이 나이에 말년을 향해 가는데 말년에 다 털어내면 남는 게 뭐 있겠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모든 경자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한편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올린 영상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경자생에 한한 거야. 우리 경자생 쥐띠분들 사실은 조금 이런 시국일수록 이 신중한 판단, 지혜로운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우, 나도 다 대박 난다고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상담한 통계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이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영상에 말이 안 맞기를.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만을 많이 하잖아. 그냥 입에서 나오잖아. 이런 말들도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러분, 자기 체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영상을 올렸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유 올해도 힘들겠구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기운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쥐띠분들이 선생님 말씀 듣고 사실 우리가 신점 영점을 보는 이유도 안 좋은 걸 피해가고 좋은 거 받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그치. 나도 맨날 대박 난다고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나도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무당이 대박 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여러분. 조심할 걸로 일러주는 건 여러분들이 피해가라고 일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가. 근데 옛날에 덕담의 무당말이 있잖아. 좋은 말을 흘러가도 안 좋은 말은 정확하게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래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금씩 헤쳐나가면 굳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이런 영상을 올리겠어. 그러니까 요런 건 조심해라고 올리는 거고 재미를 보고 해야지 이거에 심취해갖고 나한테 막 전화하고 댓글 막 이상하게 달면 병원은 더 힘들어질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안 좋은 걸 피해 가시고 좋은 것만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전신당에 이제 여러분한테 GT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야. 건강을 최고야. 이럴 때 이렇게 힘들다 보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줄 꼭 잡고 힘내고 갱생해야 돼. 우리 각자 도색 화이팅! 자,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선생님이 영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